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얘기를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이 아바시에서. 근데 오늘은 뭐 원인과 이런 치료 방법보다는 네.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점들, 이거가 뭔지 좀 지적을 해볼까 해요. 네. 예, 그러면은 ADHD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오해 혹은 편견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ADHD라는 진단명을 갖다가 이제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레이블링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딱지를 많이 붙이는 게 아니냐. 네. 뭐 요즘엔 들어서 뭐 ADD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 네. 근무를 하셨던 분들한테 상황을 물어보시면은 이 현재 옛날에 비교해서 현재는 참 수업을 진행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예, 아이들이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감으로 느끼시는 그 변화가 진짜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상이 네.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좀 더 느는 추세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질환 중에서는 뭐 루게릭이며 이런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지만 ADHD는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새로운 걸 알았어요. 네, 이런 걸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그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평범해 충분히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어머님들 수 마음이 있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오해 혹은 편견이 두 뭘까요? 번째는 이 ADHD라는 진단명에 상당히 큰 그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약간 그래서 무게감이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ADHD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어에 되게 막 포커스를 두시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의 이야기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자기가 뭐 다양한 그런 병원이며 이제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자기 허리가 왜 아픈지를 갖다가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답을 못 찾았어요.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찾다 어떤 이제 의료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이 의사는 이 환자를 보고 당신이 이 가지고 있는 통증의 원인은 럼베이고라는 럼베이고. 거는 네. 뭔가 좀 화려하죠 네, 듣기에도.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내가 이 문제점이 이거였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럼베고가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럼베고라는 것은 라틴어로 그냥 허리 통증인 거예요. 요통. 네. 요통. 네. 예,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뭐 어느 의료진을 찾아갔을 때는 이 아이는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서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보이는 것 뿐이다. 네. 또 어떤 의료진 케이스 찾아갔더니 이 아이는 뭐 당연히 뭐 산만하기 때문에 물론 ADHD다. 이렇게 헷갈려 해서 정말 얘가 ADHD인가 아닌가 그거에 그 많이 자체에. 좀 네. 그 무게를 두시는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아이가 이제 조금 산만하더라도 이제 아니면 더 많이 산만하더라도 그 산만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얘 뇌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좀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좀 파고드는 쪽으로 에너지를 소진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알면 알수록 오해하고 있었던 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ADHD 하면 어떡해. 네, 좀 이제 큰일 익숙하지 났네. 않으니까 네. 우리가 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네, 확실히 뭔지도 모르면서 어떡해 네. 우리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많이 침울해 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네. 그거에 그렇게 포커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오해나 혹은 편견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ADHD라는 것이 이제 집중력과 주의력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ADHD의 이런 그 연구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 하비 싱어라는 존 홉킨스 이제 허스피털에서 이런 그 통계를 진행을 해봤더니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한 50%에서 75%의 아이들이
ADHD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같이 나타나는군요, 증상이. 네. 그리고 또 이 틱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한 20%에서 80%의 아이들이 네. 강박증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ADHD로 실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주의력이 집중력은 어쩔 때는 일반 아이들보다 더 우수한 면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뭐 어떤 부모님은 뭐 아이가 집에서는 레고 쌓기를 네. 갖다가 뭐 10시간 이상을 갖다가 뭐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데 뭐 어떤 태스크는 뭐 아이의 그냥 뭐 참여를 하지도 않는다. 예, 그런 차이점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ADHD 아이들의 좀 공통점이랄 것은 이제 몸치예요. 몸치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네. 이제 아이들끼리 다 줄 서서 이제 뭐 율동을 갖다 따라한다던가 네. 했을 때 그 동작의 그 타이밍이나 리듬이 좀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증상도 있었군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또 옷에 닿는 그런 이 촉감을 갖다가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짜증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닌. 네. 그런데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티셔츠에 네. 이렇게 달려있는 태그라던가 네. 이런 게 거슬려서 뭐 그걸 네. 꼭 가위로 잘라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양말의 그 조이는 부분이 네. 거슬려서 양말을 자기가 좋아하는 뭐 촉감만 네, 네. 이렇게 뭐 몸에 살결에 닿아야 된다던가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뭐 변기 내리는 소리에 그거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란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아이들이 네. 그런 외부 환경에서 느끼는 점보다 네. 더 과도하게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증상들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점 포인트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DHD라는 것이 이제 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스펙트럼이요?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리즘이 네.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불빛을 쐈을 때 그게 이제 불빛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네, 나눠지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ADHD라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은데 얘는 주의력만 이제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라 실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증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무지개 예를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오해나 네, 다음 어떤 게 오해는요. 있을까요? 이제 이 통계를 보게 되시면은요. 네. 지난 35년간 네. 한국에서 무려 24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24배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을 바라볼 때 ADHD의 그 성향만 그런 아이들한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인만 볼 한 가지, 것이냐. 네. 그런데 다른 문제점들이 그러면은 멀쩡했냐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질환들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실은 증가를 했어요. 다 제가 증가를 몇 가지 하고 예를 있군요.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와 푸드 알러지에서 비염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비만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에 뭐 한 2008년도에는 한 15세 이상 한국인의 비만율이 3% 정도였는데 2010년에 그 이제 남자 아이의 비만율이 25%이고 여자 아이가 20%로 OECD 세상에. 평균을 갖다가 이제 넘어섰고요. 자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 1970년도 때 10,000명 중에 1명 정도였던 아이가 네. 지금은 현재 38명 중에 1명으로 돼요.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네. 입이 다 그러니까 벌어지질 유병률이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이 네. 한 2.6%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우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성조숙증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년 사이에 무려 한 27배 정도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에서부터 뭐 선천기형아나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이제 이런 질환들이 네. 실은 폭발적으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DHD의 원인을 갖다가 볼 때 네. 어찌 보면은 마치 그 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최종 보스가 있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 하나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숲을 보면서 이 숲에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네, 좀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넓게, ADHD를 볼 때 네. 이걸 좀 넓게, 시야를 좀 좀 더 넓게. 멀리서 네. 보신다면은 네. 더 이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들을 때마다 배우는 거 많은데 뭔가 좀 속이 답답해져요, 선생님. 네, 이제 네. 그걸 풀어나가는 게 이제 숙제겠죠.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오해나 혹은 편견도 있을까요? 네. 네. 이제 다음 오해는요. 이제 그 약물 치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어쩔 때는 너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 ADHD에 있어서 그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근본적인 치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제 약물 ADHD의 약물은요, 네. 이 그 뇌의 이 세포 사이에 이런 그 시냅스라는 그 공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하는 네. 하나의 도구예요. 네, 거기에 있는 이 효소를 건드려서 네. 이 도파민의 그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로 먹었을 때는 뭐 주의력이며 집중력이며 이런 것도 좋아지고 좀 더 네. 차분해지고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도파민이 우선적으로 왜 결핍이 났냐죠. 그렇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약물을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얘 몸에서는 도파민을 생산을 못하는 것이냐 네.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네. 치료의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하기 전에는 네. 이것이 되게 근본적인 것이냐, 이것이 과연 이게 그냥 그 증상만 어떻게 커버를 하는 것이냐, 예, 그런 것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있을까요? ADHD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네,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흔하게 네. 좀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훈육 때문에 아이가 ADHD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머님들이 자책감을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역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ADHD가 이제 정말 일어난다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년간 ADHD가 24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없었나요? 있었겠죠? 네. 네. 정말 이게 스트레스는 물론 몸을 악화시키고 뭐 소화 기능도 무너뜨리고 정말 몸에는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는 것 또한 발달에 너무 중요하지만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마치 누명을 씌우듯이 모든 것이 다 이거 스트레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네. 말인데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확신을 한다면은 네. 우리가 그 순간서부터 다른 원인을 갖다가 파고들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생소한 것을 갖다가 실은 좀 거부하는 성향이 누군가는 맞아요. 다 있어요. 네. 예, 근데 ADHD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질환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가섰을 때는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접하고 그런 네. 받아들이는 자세로 네. 임을 하셨을 때 네. 그 원인이 보이고요. 네. 네, 반면 내가 이것이 스트레스다, 네. 이것이 막 이것 때문이다라고 네. 내가 확신을 하는 순간서부터는 네.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ADHD에 대해서 6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만, 내가 아는 이 하나가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맹신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혹은 두 발자국 뒤에서 이 증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나요? 네네. 이게 마무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이를 바꾸는 시간 ADH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또 그만큼 질문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또 김지훈 원장님께서 그 질문들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ADHD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